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를 좀 볼게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자, 언제까지 울고 먹을지 참 걱정입니다.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시장 안 좋고 경제 안 좋은 거 다 모르나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제 미 증시도 빠졌어요. 한 다우하고 나스닥이 1.5% 정도 평균적으로 1.5% 정도 하락이 됐고 거기에 코인 시장까지 하락이 됐거든요. 빠진 거 보면은 어제 종가 2.3% 빠졌습니다. 올라갔을 때가 상단 가격이 3,250만 원을 거의 찍어줬었죠. 거의 갔다가 이제 밀렸어요. 자, 밀리다 보니까 나머지 같이 가던 잘 가던 애들도 좀 하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오는 좀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차트적으로 좀 다른 애들 볼게요. 그냥 평균적으로. 이거 뭐 많이 빠졌나요? 그죠? 일단 좀 보자 이거죠. 흐름이 얼마나 망가졌길래. 자, 엠블은 뭐 많이 빠졌나요? 오히려 다 반등이 나왔고. 해리는 그냥 갖다 눌렸을 뿐이고, 뭐 많이 빠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자꾸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봐야 될 게 증시하고 어제 또 PPI가 발표됐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긴축, 장기적으로 뭐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다 또 플러스 되는 게 금리 인상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아요, 다. 하도 얘기해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보는 거는 얼마나 기사 쓸 게 없으면 저렇게 다시 인플레이션을 울고 먹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상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율 자체가 지금 오늘 1293원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그죠? 환율 보면은. 그러니까 못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올랐다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시장 잠깐 좋아졌었고, 그죠? 증시도 좋았고, 우리 코인 시장도 좋아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얘가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가니까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더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증시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코인까지 와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악재 작용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자, 다시 보면은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도 뭐 빠졌다가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제 분봉에서 좀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좀 끊긴 듯한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잘 올라갔다가 어제 우리 이제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잘 움직임이 나왔다가 이제 좀 꺾이는. 우리 방송 어제 공개 방송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옆으로 행보가 나왔었거든요. 길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정도 하락은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많이 빠졌고 지금 흐름이 벌써 안 좋다라고 그런다면 당장에 무슨 이상이 발생됐죠, 벌써. 그죠? 어제 아하 토큰 보게 되면 28원을 갔다 왔는데, 이거 다 놀리지 않았냐. 갔다가 5% 오지 않았냐.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많이 가버린 거는 여기 자리에서 두 배를 갔는데, 그죠? 여기. 14원에 시작해서 28원이면 두 배 갔잖아요. 하루 만에. 요런 걸 이제 먹고 나와야죠. 비중을 줄이던지, 그죠? 좀 털고 나와서 급등한 거는 다시 밑에서 공략하면 돼요. 이거 아주 죽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음봉 거래가 터졌다고 해도, 어제 이제 리퍼도 마찬가지죠. 리퍼도 이제 13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대장들의 움직임이 좀 어떠냐,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이더 위치도 뭐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아요. 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211만 원 정도 지지선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기가 설령 깨진다 그래서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려놓으면 되죠. 그죠? 208만 원까지 열어놓으면 돼요. 괜찮아요. 예, 아직까지 흐름이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움직이고 있는 환율 시장이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나 국내 해외 거래소를 다 평가해서 좀 놓고 보게 되면은 단순 그냥 조정이나 단순 하락 정도로 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올라가면 고점 라인으로 한 3,300 정도를 좀 봤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근데 어제는 이제 3,250 정도 갔으니까 그냥 뭐 얼추 단기 저항에 좀 부딪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는. 비트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고 밑에 있었으면은 얘는 별도로 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저항이 좀 부딪히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좀 만들어 줬던 것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찰나에 PPI하고 뭐 인플레이션하고 모든 게 맞물려서 지금 흐름이 이렇게 연계가 좀 되었다라고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위험하진 않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게, 그래, 그럼 뭐 비트코인 시장도 뭐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뭐 금리 부분적으로 좀 예민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이제 환율을 봤잖아요. 자, 대체 어디 정도 가면은 다시 환율이 빠질까? 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293원인데 조만간 1300원을 찍어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당겨서 보니까 주봉으로 좀 볼까요? 주봉으로 보니까는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저항은 1300원입니다. 1300.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300원이 맞고 밀려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돌파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1350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50원 올라가면은 굉장히 커요. 1300원부터.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대략 한 50원, 57원 정도 올라가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꼭대기를 거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증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증시는 하락하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또 내보낼 거고, 그러면 그 타이밍에 뭘 봐야 되냐? 다시 코인으로 넘어와서 봐야 되는 게 뭐다? 자, 만약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1300원 넘어가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줬어. 자, 그래서 얘가 이게 쭉 밀립니다. 자, 열심히 빠져. 그동안 올려놓은 거 3000 다시 깨지고 밑으로 열심히 내려와요. 그럼 뭐가 된다? 기회 시장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제가 어제도 우리 1시간 반 동안 공개 방송하면서 얘기했지만 절대 지금 단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지 말자. 단타 치고 아예 현금 챙겨서 나가실 분 아니라면은 단기적인 측면으로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기적인 흐름을 갖고 접근을 해야 시장이 보이지. 지금은 단기성을 가지고 그럼 중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계속 끌고 가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이 맞고 지금 시장에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코인 시장은. 증시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환율 올라가면 끝나요.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 뭐 국내 증시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나 많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봉상에서 놓고 보니까 1350이면 이제 요 정도 X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정확히 따지면 1350보다는 뭐 한 45원에서 50원 사이가 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1300원이에요. 1300. 여기서 요 공간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간을 열어놓고 있을 때 1300원을 맞고 떨어지면은 뭐 크게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저기 넘어가면은 넘어갔을 때 1350원까지 50원에 대한 갭이 발생하니까 좀 주의할 시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일단 짧은 구간 말고 좀 길게 마찬가지 얘네도 이제 길게 놓고 보게 되면은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시세 줬는데 이번에 그러면 왜 이렇게 환율이 다시 반등을 주냐? 이거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하락이 됐죠, 이번에. 하락이 단기간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기술.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세 전환이 됐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선 맞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시장이 무조건 안 좋아진다. 향후 발표할 거리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인플레이션하고 긴축은
끝날 때까지는 물고 가야 돼요. 지금 금리도 얘기하는 게 자꾸 이제 고금리 상태인데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유지하겠다 그랬잖아요. 당분간 언제 떨어뜨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유지를 좀 할게라고 했어요. 또는 한두 차례 정도 더 인상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안 좋아지겠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코인 시장으로 다시 대입을 한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찬스 아닌 찬스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게 되면은 톤 다시 가요. 어제 갔다 밀렸는데 다시 가. 우리 어제 공개 방송할 때도 톤이 좀 갔었거든요. 3,1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가죠. 시아코인 나 어제 빠졌는데 2.8% 빠져놓고 다시 가요. 망가졌으면 진작에 다 빼버렸죠. 그죠? 요렇게 과연 만들어 줄까? 그래서 지금은 증시나 부동산은 솔직히 아니지만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올해 23년도가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좋아질진 그건 모르겠지만 올해 피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 사항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다. 그냥 뭐, 봐줄만 하다. 아직도 괜찮다. 버틸만 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